아, 네. 예, 한 컷만 10분만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띄워야 이제 되는 거죠. 아, 예. 왜 지워져? 아, 이거 파일이 넘어오면서 좀 밑줄 친 부분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마우스 커서 뭐 그렇게라도 이제 하면 될까요? 어떻게든 하시는 됩니다. 아니 이게 선원 부분이 막 지워져 버려가지고요. 좀 저쪽에서 보는 거랑. 네? 5시에 시작이에요? 아니 아니라? 좀 이제 시작하시면 다 나오고 있어요. 자기소개하고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장내과 임상강사 1년차 구성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연구는 이제 PFA를 이용해서 AFib 치료를 한 환자들의 원이어 아웃컴을 바탕으로 세이프티와 이펙티브니스를 확인한 매니페스트 PF 레지스트라는 연구입니다. 네, 뉴욕 그러니까 북미에서 이제 연구가 진행된 것이고, 먼저 PFA라는 건 이제 논썰멀한 이제 카디악 어블레이션 메소드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소파지얼 인저리 같은 어떤 에너지 스페시픽한 커플리케이션이 뭐 이전 컨벤셔널한 방법에 비해 훨씬 적게 혹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런 연구 결과가 선행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펄스 인 휴먼 트라이얼에서도 이제 이펙티브니스가 좋다라고 판단은 됐는데, 이제 여태까지 선행 연구들의 어떤 한계점이라면 이제 페이션트들이 전부 다 이제 리커넥티드 PV 때문에 리어블레이션을 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로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점, 그 외에 N수가 이제 적었다는 점, 혹은 또 오퍼레이터의 숫자가 한 5명 정도로 적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어서 이 매니페스트 PF 레지스트리의 경우에는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레트로스펙티브한 멀티센터 연구이며 AFib 어블레이션 프로시저를 이제 1차적으로 그 PFA를 통해서 한 환자들에게 더 나온 아웃컴을 분석한 것이라는 이제 점이 있습니다. 스터디의 디자인으로는 먼저 AFib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이제 FARAWAY라는 장비를 활용해 PFA를 시행했고, 그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 추적 관찰을 한 것을 이제 제 연구 자료로 삼았습니다. 레트로스펙티브라고는 하지만 이제 프로스펙티브한 레코드도 각 센터마다 이제 자료가 누적이 되었었고, 연구에 이제 동원된 파퓰레이션은 이제 18세 이상의 AFib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단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이제 시행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이제 PFA 시스템은 여기 보이는 이제 펜타스플라인 카테터 어블레이션 카테터라고 불리며, 카테터 어블레이션 프로시저는 이제 LA 어펜디지를 어세스해서 스럼보스나 어떤 다른 게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IV로 세데티브를 넣거나 아예 인튜베이션을 해서 헤파리나이제이션을 하고 스텐셉탈 펑처해서 피부의 오스티움에 이제 카테터를 위치시키고 펄모넬빈 아이솔레이션을 했고, 이제 퍼시스턴트 APB 있으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포스티리어 LA 월에 어디셔널한 어블레이션도 필요에 따라서 시행을 했으며, 그때 사용한 어디셔널한 경우에는 PFA나 RFA 둘 중 하나를 이제 오퍼레이터가 재량껏 판단에 사용했습니다. 이제 사용한 에너지는 이제 1.8에서 2kV 바이 페이직으로 마이크로
세컨드 스케일의 웨이브 폼 그리고 카디악 리듬에 언싱크로나이즈하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적 관찰은 일반적인 외래 환자들 대상하듯이 포스트 프로시저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자의 이제 AFib related 심텀이나 EKG, 홀터, 모니터 등을 가지고 아리드믹 리커런스를 판단하였습니다. 클리니컬 아웃컴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이펙티브 아웃컴은 30초 이상의 에이트리얼 아리드미아가 그런 이벤트가 관찰되지 않는 것이 이제 시술 후 약 3개월의 블랭킹 피어리드를 가지고 EKG를 판단하였고 그때는 아리드믹 드러그 유무는 이제 프라이머리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세컨더리의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머리에 이어서 안티 아리드믹 드러그도 아예 끊었던지 그 외에 이제 리드 어블레이션 같은 이벤트가 없었던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세이프티 아웃컴으로는 이제 메이저한 애드버스 이벤트, 특히 이제 이소파지얼 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PV 스테노시스, 그리고 이제 카디악 탐포나드 혹은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하여 이제 결과적으로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은 이제 연령대 평균 64.5세에 AFib은 이제 타입별로 65%로 가장 많은 파록시즈말 AFib 그리고 퍼시던트 롱 스탠딩 퍼시던트 AFib이 32에 3%였고 차드바스 스코어는 평균 2.2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캐릭터리스틱은 하이퍼텐션이 61%였고 LV의 이젝션 프랙션이 평균적으로 60에 LA 아이트리움 다이아미터가 평균적으로 42 그리고 약 40% 정도 환자들이 클래스 1, 3 안티 아리드믹 드러그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프로시저의 캐릭터리스틱을 확인해 보면은 약 20%는 인튜베이션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리전에 대해서는 펄모너리 베인 아이솔레이션을 모두 진행했고 그중에 이제 어큐트하게 석세스한 경우가 99.2%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논 펄모너리 어블레이션을 추가로 한 경우는 22.8%였는데 그때 사용한 이제 어블레이션은 PFA를 사용한 경우가 그중 85%, 나머지 이제 기존의 RFA를 사용한 경우가 15%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프로시저 타임은 60분이었고 당일 퇴원하신 분들은 한 6.4%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프로시저 캐릭터리스틱에 따라 이제 이펙티브니스 아웃컴은 프라이머리 이펙티브니스 아웃컴을 달성한 환자들이 전체 78.1%, 그리고 세컨더리 아웃컴을 달성한 환자들이 70.8%였고 그중에 어블레이션 리두를 시행하신 분들이 9.3%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를 이제 분석함에 있어서 특히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달성한 78.1% 환자들을 파록시즈말 AFib과 퍼시스턴트 AFib 환자군으로 분류했을 때 이제 파록시즈말 AFib 환자분들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달성하는 확률이 이제 81.6%로 퍼시스턴트 AFib의 71.5%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달성하지 못한 환자들의 달성하지 못한 그 리스크 팩터들을 분석해 봤을 때 LA 다이아미터가 45mm를 넘는다든지 프로시저 타임이 60분을 넘는다든지 또 퍼시던트 APB였다든지 AG가 65세 이상이었던 환자들의 경우에 유의미하게 이제 하자도스 레이쇼가 이제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리두 어블레이션을 시행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PVI 듀러빌리티를 50% 이상과 미만 그룹으로 나눴을 때 이제 아무래도 50% 미만인 그룹에서 훨씬 프라이머리 이펙티브니스 아웃컴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71% 정도로 이제 듀러빌리티가 50% 이상인 환자분들보다 이제 유의미하게 떨어진 소견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결과에서 메이저하고 마이너 어드버스 이벤트를 분석했을 때 어큐트하게 메이저 어드버스 이벤트가 일어난 30명 중 이소파지얼 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펄모너리 베인 스테노시스 같은 것은 거의 한 명도 관찰되지 않았었고
이제 카디악 tamponad가 1.1%로 18명 정도, 그 외에 이제 스트로크 이너프 스파즘 데스가 0.4, 0.1, 0.06 정도 확인됐습니다. 마이너한 애드버스 이벤트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헤마토마가 약 33명에서 2.1% 정도 확인되었고, 레이턴트하게 발생한 애드버스 이벤트는 이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매니페스트 PF 레지스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파인딩은 결국 퍼널리 베리 아이솔레이션이 이제 달성된 확률이 99.2% 정도였고, 이제 원이얼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달성한 경우가 78.1%였고, 이것은 특히 파록시즈멀 APIP 환자에게 있어서 퍼시스턴트 APIP인 경우보다 더 유의미하게 이제 이펙티브니스가 입증이 되었고, 특히 이제 PVI 듀러빌리티를 기준으로 50% 이상 이하로 나눴을 때는 이제 이상인 그룹에서 이펙티브니스가 훨씬 확인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메이저 어드버스 이벤트가 1.9%로 굉장히 낮았다는 점, 특히 이제 이소파지얼 컴플리케이션이나 심토마틱한 PV 스네노시스가 이제 제로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시저 릴레이티드 모탈리티가 전체 1000명 중에 1명 이하꼴로 굉장히 낮았다는 점이 이제 메이저한 파인딩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도 한계점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논 랜더마이즈고 이제 비교 대조군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각 센터마다 이제 환자군을 포함시키고 안 포함시키고 이런 정확도가 각 센터마다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 외에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샘플 사이즈, 클리니컬 매니지먼트나 이런 데 있어서 약간의 바이애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라지 샘플 사이즈로 어느 정도 바이애스가 좀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오퍼레이터 숫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보완이 된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 모니터링을 너무 컨티뉴어스하게 하지 않고 좀 인터미턴트하게 하다 보니 어떤 트리트먼트 석세스가 너무 오버 에스티메이션 될 수도 있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리피트 어블레이션 한 환자 중에서 PBI 듀러빌리티가 몇 프로였어요? 50%는 아는 거 말고 4개의 펄모널 베인이 다 아이솔레이션 된 게 몇 %나 돼 있어요? 지금 지나갔잖아. 리도 아래쪽에 있잖아. 45.5%. 생각보다 높지 않네. 그 지난번에 그 아툴 버마가 그거 발표한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서큘레이션 똑같이 나왔던 거, 그 펄스 프레셔 이걸로 한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아툴 버마가 한 거는 저기 뭐냐 내가 그 발표자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때 66%인가밖에 안 됐었거든요. 원이어 아웃컴이. 그래가지고 그 요번에 HRS 갔더니 아툴보마가 자기네 그 팔로우업 메소드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그 아틀보마는 그 저기 루프 레코드 해갖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홀터로 해가지고 뭐 홀터 2번 했을 때 뭐 7일짜리 홀터를 했을 때 뭐 해가지고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그거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그 다른 논문에 홀터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원이어 아웃컴이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아틀보마가 한 그 장비가 그게 J&J 건가 메드트로닉 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웨트로닉 거였어요, 그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회사 그것 때문에 그거를 그 논문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논문을 그래서 자기네 것도 파라웨이브하고 비슷하게 낫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틀보마가 근데 너무 컴퍼니 프로텍션을 많이 해준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계속 저기 연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J&J 것도 지금 아틀보마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어디 거예요? 요거는 펄스필드? 보스턴이잖아요. 팔스웨이브가 그거. 펄스웨이브, 파라웨이브. 파라웨이브 건 거죠? 보스턴 거. EU는 지금 이거 승인돼가지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은 내년 상반기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들어오고 한 또 2, 3년 더 걸리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잘 들었습니다. 예. 이게 그 이야기하는데 그 뭐 몇하더라 30분 정도 이야기하는 30분 40분이면 다 끝나는 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15분이라 그러던가? 그러니까 되게 짧게 끝나나 봐요 요즘. 그래서 이 싱글샷으로 하는 것들은. 예. 그러니까 아웃컴 개선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프로시저 타임은 다 그런 것 전체적으로 같아요. 짧아지고 세이프티하고 프로시저 타임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입니다. 네, 다음 발표를 맡은 강사 2년차 이상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논문은 CRT 그 치료의 이니셜 스트래티지로 LBB 에리아 페이싱과 바이벤트리클 페이싱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그 CRT 치료는 LBB가 있으면서 LVEF가 35% 미만인 환자, 그 허트펠리어 환자에서 입증된 치료로 알려져 있는데, 이 CRT 전통적으로는 이제 CRT가 바이벤트리클 페이싱을 하게 되고, 그 CS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LV 리드를 넣게 됩니다. 이 CS 리드와 관련된 컴플리케이션이 이제 CRT에서 좀 꽤 적지 않게 관찰될 수 있고, 또 페이싱 스레숄드가 높아지고 리드 디스라지가 좀 더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CRT를 넣었을 때 기대했던 것만큼의 클리니컬 베네핏을 얻지 못하는 환자가 40% 가까이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LBB 에리아 페이싱이 대두가 되고 있고, LBB 에리아 페이싱과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에서 바이벤트리클 페이싱에 비해서 QRS 듀레이션이 좀 더 짧고 LVEF의 임프루먼트가 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가 이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세스 레이트가 85% 가까이로 꽤 높고, 프레셔 타임이나 플로로스코피 타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게 나왔었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싱 스레숄드가 낮다는 점이 바이펜 페이싱에 비해서 배터리 디플레이션이 더 적게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런 연구들에서는 그 LBB 에리아 패싱과 바이벤 패싱 이렇게 둘만을 이제 비교했다 한 연구보다도 그 히스번드 패싱을 포함해서 컨덕션 시스템 패싱과 바이벤 패싱을 비교한 연구들이 많았고, 또 상당수는 그 CRT 바이벤 패싱에 이제 실패한 경우에 베일아웃 스트래티지로 LBB 에리아 패싱을 했던 경우들을 또 연구했던 경우들이 많아서 이 연구에서는 그 CRT의 퍼스트 라인 임플란트 그 스트래티지로 LBB 에리아 패싱을 바이벤 패싱과 비교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멀티센터에서 프로스펙티브하게 진행된 연구고, 미국,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 속해 있는 이제 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그 CRT의 스탠다드 인디케이션에 해당되는 환자들을 포함하였고 LVEF가 35% 이하이면서 LVBA가 있는 경우 혹은 EF가 40% 미만이면서 가이드라인 디렉티드 메디컬 테라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아 펑셔널 클래스가 2에서 4에 해당되는 경우이면서 RV 페이싱이 40%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CRT 인디케이션으로 하였습니다. 환자들은 랜더미제이션 되지는 않았고 환자 오퍼레이터의 그 프레퍼런스에 의해서 알로케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로는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와 ECG, 그 에코카디오그래픽 파라미터들을 확인하였고 프로시저 타임과 플루로스코피 타임 그리고 에큐트와 롱텀 프로시저럴 컴플리케이션을 비교했습니다. LBB 에리아 페이싱의 그 서세스풀한 그 프로시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라지 QR, 라지 Q 스몰 r 혹은 스몰 Q 라지 r 혹은 RSR 프라임 패턴이 이제 V1에서 유니폴라 페이싱에서 나타나는 경우 혹은 페이싱 아웃풋을 달리하였을 때 스티뮬러스 레프트 벤트리클 액티베이션 타임이 V5나 V6에서 어브럽트한 쇼팅이 이제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논셀렉티브 LBB 페이싱에서 셀렉티브 LBB 페이싱으로의 트랜지션이 확인되는 경우 혹은 LV 세탈 페이싱이 스레시홀드 테스팅에서 확인된 경우를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LBB 페이싱, LBB 에리아 페이싱의 이제 페일리어는 뭐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되지 않았을 때로 정리가 되고 그럴 때는 LV 세탈 페이싱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팔로업은 그 시술 이후에 한 달 그리고 한 달, 세 달, 6달 이렇게 추적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6개월마다 추적을 하였습니다. ECG 같은 경우는 매 방문마다 이제 확인을 하였었고 에코카디오그래피는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웃컴은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아웃컴으로 올커즈 모탈리티와 하트펠리어 리레이티드 하스피탈리제이션의 컴포짓을 확인하였고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아웃컴으로 에큐트와 롱텀 프로시저 리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니아 펑셔널 클래스와 페이스드 큐러스 듀레이션, 포스트 프로시저럴 LVEF 그리고 LVEF의 변화량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시면은 양군 간의 차이가 있었던 건 니악 펑셔널 클래스가 바이벤 페이싱 그룹에서 좀 더 경미한 수준의 이제 증상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었었고 3나 4에 있었던 사람들이 좀 LBB 에리아 페이싱에 좀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고 전체적으로는 나이가 70대의 여성이 좀 더 적게 포함되어 있었고 LVEF는 25% 정도 그리고 60% 정도가 넌 이스케믹 카디오메페시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APB 50% 정도씩 포함이 되어 있었고 프리셔 이전에 QRS는 양분이 이제 160 정도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프리셔에서의 차이는 프리셔 타임이 LBB 에리아 페이싱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낮았고 플로로스코피 타임도 역시나 낮았습니다. 석세스 레이트는 LBB 에리아 페이싱이 84% 그리고 바이벤 페이싱이 9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석세스 레이트는 다소 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었고 양군에서 CRT-P보다 CRT-D가 그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레셔 캐릭터리스틱스를 비교한 이제 피규어입니다. 프레셔 타임이나 그 플로로스코피 타임 모두 LBB 에리아 패싱에서 낮게 확인이 되었었고 석세스 레이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LBB 에리아 패싱에서 좀 더 낮았습니다. CRT-D 임플란테이션도 LBB 에리아 패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은 조금 낮게 확인되었고 90% 정도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컴포지트 아웃컴은 LBB 에리아 패싱에서 커뮤니티 인시던스가 유의미하게 낮게 확인이 되었었던 걸로 확인할 수 있었고 하자드 레이션은 0.65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로 봤을 때는 올커즈 모탈리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로 이제 heart failure related hospitalization의 그 감소가 에서 차이가 많이 확인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차이는 프라이머리 컴포짓 아웃컴이 주로 된 차이는 heart failure related hospitalization에서 이제 확인이 되었었고,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아웃컴에서는 acute complication이나 뭐 롱텀 acute complication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이제 롱텀 컴플리케이션에서는 프레니 너브 스티뮬레이션이 LVB 에리아 패싱에서는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니아 클래스에 1 이상 이제 호전이 있었던 경우가 LVB 에리아 패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이 확인이 되었었고, 페이스트 QRS도 바이벤 패싱에 비해서 LVB 에리아 패싱이 더 이제 작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프로시저 이후에 LVF도 LVB 에리아 패싱에서 한 3% 정도 높게 확인되었고, LVF의 호전 마찬가지 LVB 에리아 패싱 그룹에서 더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멀티베리에이트 코스 프로포셔널 하드 리그레이션을 이제 시행했을 때 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유니베리에이트에서 이제 확인되는 거에서는 이제 LVB 에리아 패싱뿐만 아니라 뭐 AFib, CKD, DM, 하이퍼텐션 등이 있었고, 이런 관련 있는 것들을 같이 넣어서 확인했을 때도 멀티베리에이트로 이제 확인했을 때도 보정된 그 상황에서도 LVB 에리아 패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즈드 레이시오를 낮추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규어 3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앞서 보였던 것과 다르게 이제 석세스풀 임플란트가 된 경우만 이제 확인했었던 거를 이제 피규어로 나타냈고, 하즈드 레이시오가 0.6이었던 거에 반해 석세스풀한 임플란트의 경우에서는 컴포짓 아웃컴의 차이 그 하즈드 레이시오가 0.4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앞서 도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아웃컴은 롱텀 컴플리케이션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지만 다소 낮게 이제 확인됐었고, 프레인 러브 스티뮬레이션이 LVB 에리아 패싱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렸던 테이블과 같은 내용이고요. 디스커션에서 이제 저자들이 언급한 내용 중에 그 이전에 이제 스터디에서 히스 번들 패싱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고, 히스 번들 패싱이 이제 디지털 컨덕션 시스템을 이제 패싱하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50% 가까이나 이제 확인됐었던 바가 있었고, 패싱 스레시홀드가 높고, 그리고 배터리 디플레이션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LVB 에리아 패싱은 이제 QRS 듀레이션이 이제 더 짧게 더 길 수는 있지만 일렉트리컬 메카니컬 싱크로니는 이제 비슷하면서 패싱 스레시홀드가 더 낮고 더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고, 석세스 레이트가 낮은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딜리버리 시스 자체가 히스 번드 패싱을 위해서 고안된 이제 시스였었다는 점이었고, 또 한 가지는 페일링 딜레이티드 헐트에서는 석세스 레이트가 낮았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석세스 레이트가 좀 더 낮았을 것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두자가 된 프로시저다 보니 오퍼레이터의 익스피리언스가 좀 더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리미테이션으로는 셀렉션 바이어스가 이제 존재할 수가 있었고, 100명에서 200명 정도 그룹의 간에 이제 수가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스몰 샘플 사이즈라는 점이 리미테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BB LA 패싱에 대한 이런 친숙함이 그 결과에 영향이 있었을 수 있겠다는 점이 이제 리미테이션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이게 그 저기 뭐냐 요번에 그 HRS의 레이 브레이킹 세션에 요거 하나 있었고 이제 제가 지금 다시 찾아봤는데 요게 이제 그 남미 쪽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 보면 뭐 그 아르헨티나 뭐 콜롬비아 그리고 또 하나가 큰 게 이제 그 전체 이건 지금 300명이잖아요. 그 넌 랜덤으로 있고 큰 게 한 1000명 해갖고 나온 게 하나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넌 랜덤으로 그, 저기 인도계 사람들이 발표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개가 그 레이 브레이킹 섹션의 그 CS 페이싱에 관련된 게 두 개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저기 뭐냐 보조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냥 RCT 진행되고 있으니까 RCT 결과 이제 기다려 봐야겠다 뭐 그 정도로 해갖고 마무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CS 페이싱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커먼한 프랙티스 쪽으로 좀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커멘트 더 없으시면 끝내시는 걸로 할까요? 박기랑 교수님, 뭐 김대훈 교수님.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HRS 그 RCT는 언제 발표하나요? 다음 주에 하기로 지금 한 것 같아요. 예,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한번 해가지고 그 디테일하게는 안 하더라도 좀 카테고리별로 어떤 게 RCT가 있었는지 그거는 한번 선생님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서 지금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그 참석했던 2명은 지금 다른 파트로 다 가가지고 저기 참석 안 한 친구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이저 RCT는 이라만도 못했는데 그 메이저 RCT의 서브로 해갖고 한 것들이 많았고요. 재밌었던 게 그 키스너가 자마에 그때 포스테리어 아이솔레이션 한 게 의미가 없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거기 서브 그 추가 분석한 거에서 뭐 포스테리어 월에 하이 프리퀀시 있는 사람은 그 의미가 있다고 또 그거를 레이 브레이킹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무튼 좀 그 누구누구 발표했는지 그러니까 누가 발표했는지하고 뭐하고 연관돼 있는지 뭐 내용은 사실 뭐 간단하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샌더스도 또 뭐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애들 발표하고 또 맨날 버마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거 발표하고 또 걔 그 히로시 나카가도 뭐 하나 발표하고 다 뭐 하나하나씩 발표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뭐 그럴싸한 내용은 아주 참신한 것보다는 진행했던 거 서브 스터디들을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럼 다음 주에 지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